특정 팀에 도전하는 도장 깨기 4타는 16회 우승에 빛나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입니다. NBA에서 최다인 17회 우승을 차지한 보스턴의 뒤를 바짝 쫓는 프랜차이즈인데요. 1940년대 창단 당시에는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1만 호수가 있다는 미네소타의 연고를 두고 있어서 레이커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죠. 미네아폴리스 시절 선수들은 워낙 오래전이라 40년대 50년대라서 만난 적이 없고 1960년도에 로스앤젤레스로 연고지를 이전한 다음에 팀을 이끈 프랜차이즈 스타 엘진 베일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는 2018년도 LA 올스타전에서 레전드 브런치 때 만났던 엘진 베일러님인데요. 80대 중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정한 모습이시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만년 2인자 스타크래프트의 홍진호 선수와 함께 베일러님의 이름을 혼합한 홍진 베일러로도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많은 준우승을 차지한 레전드도 드물 겁니다. 59년부터 69년까지 모두 8차례나 파이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죠. 꼭 안타까운 점이라면은 1971-72 시즌 때는 레이커스가 그 당시 프로스포츠 사상 전무한 33연승을 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시즌에 하필이면 9경기를 치르고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베일러 선수는 은퇴를 하게 되고 레이커스는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데뷔 시즌에 평균 25득점, 15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활약으로 신인왕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도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현대적인 스윙맨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어마어마했던 커리어를 우승을 못했다고 폄하할 수는 없겠죠. LA에 살다 보니 앞선 사진들의 사인회뿐만이 아니라 엘진 베일러님을 스테이플스 센터 앞에 동상을 세우며 기념하는 기념식에도 갈 수가 있었는데요. 샤킬 오닐, 제리 웨스트, 카림 압둘 자바와 같은 레이커스 레전드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뉴욕에서 LA로 이사를 왔을 때 바로 일주일 후에 제리 웨스트의 사인회가 있어서 이렇게 참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엘진 베일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뛰면서 같이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앞서 말한 71-72 시즌 때 굉장한 성과를 업적을 이뤄내기도 했죠. 위기 때에 한 방이 있는 선수로 미스터 클러치로도 불리는 제리 웨스트는 큰 형님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돌아가신 그 슬픈 가족사도 있어서 한때 우울증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LA 클리퍼스의 고문으로 클리퍼스 경기장을 가면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LA 올스타전 때는 스테이플 센터 팀 스토어에서 웨스트의 사인회가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몇 개의 저지에다가 사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70년대 중후반에는 자말 윌크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LA 근교 벤츄라에서 성장했고 UCLA에서 학교를 다니는 등 지역 스타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2015년도에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농구 명예전당에 방문을 했을 때인데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름에 7월 8월 달에 농구 명예전당에서는 60 Days of Summer라고 60일 동안 매일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스타 선수들을 초빙해서 대담회를 가집니다. 중학교 때까지 작은 누나를 농구에서 이기지 못해서 분을 찼다는 이야기가 학교 후배, UCLA 후배인 레지 밀러 얘기와 비슷하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UCLA 대학을 다니면서 역대 최고의 명장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존 우든 감독에게 받았던 가르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든 감독님은 굉장히 꼼꼼해서 선수들이 양말을 신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줬다고 하는데요. 자말 윌크스, 빌 월튼과 함께 88연승을 기록한 대단한 업적도 있지만 선수들에게 인성을 먼저 강조하며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재능은 신이 주신 것이니 교만하지 말 것이며 유명세는 사람이 준 것이니 감사하고 교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구를 뛰어넘어서 본인에게 인생을 가르쳐준 감독으로 감사한 마음을 윌크스는 전했습니다. 물론 청출어람이라고 생전의 인터뷰에서 우든 감독님은 운동선수라면은 필히 실력보다도 인성이 앞서야 할 것인데 탁월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겸비한 학생 선수로 자말 윌크스를 꼽았습니다. 윌크스 선수는 부드러운 슛터치 때문에 실크처럼 부드럽다는 애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윌크스가 실크랑 라임이 된다고 해서 별칭을 붙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올스타전 사인회 사진 때 베일러님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윌크스 선수인데요. 이렇게 카드에다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선수는 NBA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카림 압둘 자바 선수인데요. 윌크스님과 같은 UCLA 대학 출신으로 존 우든 감독님의 사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압둘 자바님을 처음 본 것은 2014년 뉴올리언스 올스타전이었는데요.
압둘자바님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항상 이름을 이렇게 투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적어줘요. 본인이 사인해준 아이템을 되팔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압둘자바님은 몇 차례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뉴욕 NBA 스토어에서 책 사인할 때도 만나서 사인을 받았고요. 2018년 LA 올스타전 때도 버라이즌에서 하는 행사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니 해도 압둘자바님이라면은 이 스카이 훅이 굉장히 유명하죠. 시그너처 무브 중에서 가장 막기 힘든 슛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LA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도 종종 뵐 수가 있고 UCLA와 USC 라이벌전을 할 때도 UCLA를 응원하기 위해서 목요팀 응원석에서 경기를 관전하시곤 합니다. 압둘자바와 포스트를 책임졌다면 마이클 쿠퍼는 백코트에서 굉장한 수비 실력을 보였는데요. 올해의 수비팀에 8회나 선정이 되었고 또 올해의 수비수 상도 한 차례 수상할 정도로 굉장한 수비력을 선보였습니다. 쇼타임 레이커스에서 백코트 수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는 속공을 시작하는 그런 기점이 됐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레이커스 관련된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LA 라이브라고 해서 몇 주마다 한 번씩 일요일날 이렇게 광장 스테이플 센터 앞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장에는 AC 그린, 제임스 워디, 로버트 오리, 마이클 쿠퍼와 같이 레전드들이 사인회에 참석도 하고요. 쿠퍼님도 역시나 굉장히 친절하신데 이렇게 사진에 보이면은 쇼타임이라고도 적어주시고 마이클 쿠퍼 그 다음에 5차례 우승을 차지한 이력도 적어주셨습니다. 전설의 쇼타임 레이커스 사진이 나오는데요. 가장 왼쪽에 계신 커트 램비스 님도 레이커스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있는 마이클 쿠퍼님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 중간에 있는 제임스 워디는 레이커스 TV 중계 그 다음에 매직 존슨도 굉장히 깊이 관여하고 있고 마이클 탐슨 님은 또 라디오 방송을 맡고 계시죠. 이 마이클 탐슨 님은 클레이 탐슨 현재 워리어스의 올스타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바하마스 제도 출신의 빅맨으로 1라운드 1순위에 선발되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레이커스에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합류를 했는데 2차례 우승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레이커스 하면은 레이커걸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치어리더단과 함께 프로스포츠에서는 가장 유명한 치어리더단으로 알려져 있죠. 치어리더계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죠. 다음에 만나볼 선수는 쇼타임 레이커스의 속공 마무리자 바이런 스캇인데요. 은퇴 후에 여러 팀의 감독으로 일하다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말년에 레이커스에서 코비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NBA를 처음 보기 시작할 때는 91년도에 매직 존슨이 HIV 판정을 받고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매직 존슨이 떠남과 함께 팀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던 쇼타임 레이커스의 또 하나의 중심축 제임스 워디 선수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자말 윌크스 선수가 이름과 같이 윌크스, 실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듯이 제임스 워디는 빅게임 제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름인 제임스와 게임의 라인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파이널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활약 때문에 강심장이라는 의미로 빅게임 제임스라는 별명이 있는 제임스 워디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캠핑카 전시장에서 사인회 때 사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레이커스의 최고의 스타 매직 존슨 선수를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요. 79년에 드래프트 1순위로 LA에 선발된 이후에 팀을 루키 시즌 때 우승으로 이끄는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면서 레전드 반열에 오르게 되죠. 갓 데뷔한 2m가 넘는 포인트 가드가 노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속공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레이커스와 전국의 팬들은 화려한 플레이 스타일에 매료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쇼타임 레이커스가 탄생되었습니다. 매직 존슨님은 LA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레이커스 경기 때도 종종 뵐 수가 있고 또 올스타전 때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받았던 매직 존슨의 사인 저지입니다. 또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저지를 내밀면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시곤 합니다. 레이커스 수뇌부에 있었던 매직 존슨은 사진에 보이는 이분 롭 펠린카, 코비 브라이언트의 에이전트였죠. 운영 방침 등 리더십에서 갈등이 있어서 레이커스 고문직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 제임스 워디의 화려한 쇼타임 이후에는 기나긴 침체기가 이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때 레이커스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닉 바넥셀, 엄청나게 빨라서 이름인 닉과 라임이 되는 퀵이라는 별명을 가졌었죠.
에디 존스와 세드릭 세발로스도 생각이 나네요. 1996년에는 긴 암흑기의 끝이 오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디바치 선수와 드래프트에서 13순위로 샬럿에 지명되었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맞바꾸게 되죠. 965 연방 출신의 패스 감각이 아름다운 디바치 선수도 물론 뛰어났지만 코비 브라이언트가 워낙 뛰어난 선수여서 빛에 가릴 수밖에 없었죠. 이뿐 아니라 자유계약 선수였던 샤킬 오닐을 영입하면서 왕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두 스타 선수를 훌륭하게 보좌를 하면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던 우승 청부사 로버트 오리 선수를 2014년 휴스턴 올스타전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휴스턴에서도 두 차례 우승을 차지했고 총 7차례나 우승하는 진정한 클러치 슈터 로버트 오리 선수도 레이커스와 NBA 올스타전의 팬서비스 이벤트에 빠짐없이 초대되는 스타 선수 중에서 한 명입니다. 승부 첫 때마다 쏙쏙 집어넣는 클러치 샷으로도 유명하죠. 클러치 샷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코비 브라이언트의 드래프트 동기 14순위로 지명되었던 데릭 피셔 선수입니다. 형 스포츠 가게 오프닝 때 게스트로 참가를 했는데요. 사인회 때 다른 물품에는 사인을 안 해주고 전단지 같은 거에만 해줘서 팬들에게 다소 핀잔을 들었습니다. Most dominant ever, 역대 가장 위력적인 선수로 유명한 샤킬 오닐. 현재 TNT 중계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종종 뵐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는 2016년 명예전당 헌액식 때, 그리고 이 사진은 2017년 뉴올리언스 올스타전 때 야외 행사 때 배웠던 샤킬 오닐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2018년 LA 올스타전 때 사인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때 오닐한테 처음으로 사인을 받았습니다. 파워 측면에서 맞기 가장 힘든 선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MD라는 별명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3연패를 차지한 후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주도권 싸움으로 결국에는 마이애미로 팀을 옮기게 되는데요. 레이커스와의 악연을 털어버리고 이렇게 제리 웨스트홈과 함께 엘진 베일러님의 기념식 때 참석하는 모습입니다. 오닐이 팀을 떠나면서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레이커스인데 사진에 보이는 라마 오덤 선수, 파울 가솔, 그 외에도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다시 패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한때 알코올과 마약에 빠지는 등 컨디션이 최악이었던 라마 오덤은 라스베가스에서 위독한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곧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인회에도 참석을 하더라고요. 오늘 내일 하던 오덤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코비가 먼저 세상을 떠나다니 참 인생 알 수 없습니다. 훌륭한 수비수였지만 관중석에 난입하는 난동을 부리면서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았던 메타 월드 피스인데요. 경기장에 간혹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재 레이커스의 직원으로 여러가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샤크가 팀을 떠나고 코비가 다시 패권에 도전할 때 파트너가 되었던 파울 가솔 선수와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2015년 뉴욕 올스타전 때 클리닉을 옆에서 이렇게 참관을 하고 있다가 프로컷 가솔 저지를 들고 있으니까 존 루카스 코치님이 클리닉을 진행하다가 제 걸 뺐더라고요. 그러더니 유쾌하게 웃으시면서 그걸 본인이 입으시면서 클리닉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파워 가솔도 물론 웃었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클리닉이 끝나고 루카스 코치님은 파워 가솔 선수를 제가 있는 쪽으로 이끌고 오더니 강제로 사인을 시키시더라고요. 해당 선수가 실제로 착용하는 사이즈와 같은 사이즈의 프로컷 저지였기 때문에 루카스 코치님한테도 굉장히 컸는데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기장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코비와 가솔이 함께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이후에는 다시금 굉장히 긴 암흑기가 찾아오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디안젤로 러셀 선수와 브랜든 잉그럼 선수 모두 2순위로 선발을 하는 등 훌륭한 신인들을 많이 데려왔지만 딱히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지는 못하면서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는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옛날 일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가 좀 그립기도 한 게 스타 선수가 없다 보니까 레이커스 경기 표값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래서 1층 굉장히 좋은 좌석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은 레이커스 팀샵에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50% 할인에 들어갑니다. 저는 레이커스 저지는 보통 이날 구매를 많이 하죠. 그리고 올 시즌에는 팀 하워드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포스트 게임 패스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가 끝나고
일반 관중들이 모두 떠나고 이렇게 경기장에 남아서 하워드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So good. I love Korean barbecue. Oh yeah, nice. I was looking for it. I was like, where is Korea? 드와이트 하워드 선수는 데뷔했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방한했을 때도 그렇고 NBA 스토어에서 아디다스 저지 제품 출시가 있었을 때도 그렇고 또 이날도 함께 포스트게임 패스를 이용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팬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 한 명의 현재 레이커스 소속 선수 카일 쿠즈마를 데뷔 시즌 때, 프리시즌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풋풋한 신인이어서 겸손하고 또 어리버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즌이 지나고 좋은 활약을 계속 펼치면서 인기를 끌자 예전에 그런 미숙하고 어리버리했던 모습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쿠즈마 선수와 함께 크루즈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선수와 LA 근교를 항해를 한다니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쿠즈마 외에도 현재 르브론과 함께 레이커스의 간판 스타 앤서니 데이비스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진은 휴스턴 올스타전 때 데이비스가 신인 선수였을 때 받았던 사인입니다. 몇 가지 다른 사진을 올리자면은 레이커스는 프리시즌을 할 때 LA의 근교로 가서 경기를 해요. 타 지역의 팬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인데요. 애너하임에 있는 혼다 센터에서도 원래는 그 마이티 덕스의 경기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곳에서도 경기를 해서 사진에 보이다시피 랜스 스티븐슨 선수한테 사인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스타는 큰 충격을 안겨줬던 코비 브라이언트인데요. 올스타전 때도 이렇게 몇 차례 볼 수가 있었고 방한을 했을 때 고려대 체육관에서도 악수라면 닿을 거리에 이렇게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었는데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교회를 가는 길에 LA 치고 왜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지 하고 의아해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비보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LA 도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던 이후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처음 치러졌던 경기에서는 수많은 팬들이 운집해서 이렇게 코비 브라이언트의 죽음을 애도했는데요. 아직까지 기억에 선명하게 납니다. 워낙 많은 추억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스타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